시작할게요. 어. 아니라고 제가 뭐 더 할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 맞잖아, 그렇지? 아니라고 하니까 안 하면 되지. 자, 공통사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자,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함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우리가 사실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다 배우긴 배웠어요. 전체적인 거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것부터 정리할게. 자,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했을 때, 자, y는 자,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정의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쵸? 자, 이때 m을 뭐라고 했었어? 세 글자로. 기울기라고 했었고요. 하나가 n을 뭐라고 했었어? y 절편이라고 했었어요. y 절편. 자, 그러면 태호야, y 절편의 정의가 뭐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영상은 꼭 어머니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y절편은 함수가 y축하고 만났을 때 생기는 교점을 우리가 y절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쉬운 말로는 x에다가 0을 대입할 때 생기는 y값을 정의하죠. 아니? 자, 그럼 당연히 뭐도 있어? y절편도 있고 x절편도 있겠죠? 그럼 x절편은 뭐가 돼? 마이너스 뭐가 돼? n분의 n 이렇게 되죠? 얘가 무슨 절편? x절편이다. 자, 그 x절편의 단위는 뭐가 돼요? 자, 함수가 x축하고 만났을 때 생기는 교점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하겠죠. 다른 말로 바꾸면 y가 0일 때 x값이라고 정의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 세 개 중에서 사실 직선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입니다. 그쵸? 중학교 때도 우리가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 자, 우리가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뭐였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맞아요.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기울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x 값의 증가량분에 제가 이런 기호를 쓸게요. 그냥 y 값의 증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에서 증가량을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나타내. 세모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걸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델타 x. 자, 이렇게 새끼를 델타 y 값의 증가량이라고 정의합니다. 이해되니? 네, 정확하게 이 기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에서 배워요. 편의상 제가 쓴 겁니다. 자, 중학교 때는 말로 계속 정의를 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 증가량과 y절편과 가지고 직선을 정의하는데, 자, 중학교 때 배우기 딱 솔직히 여기까지죠. 아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이제 배웠었는데,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 해볼게.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직선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첫 번째 이렇게 생겼을 때. 맞지? 자, 이렇게 생긴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도 양수가 되고요. y절편도 양수가 되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새끼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서 y절편도 0보다 작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긴 건 뭐야? 기울기가 0보다 크지만 y절편은 0보다 작아. 이런 그래프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0보다 작지만 y절편은 0보다 크다. 사실 중학교 때 이거를 더 자세하게 배웠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 자, 뭐야? 점점 무거워. 이거 영어과에서 훔쳐왔어. 되게 좋더라. 훔쳐왔어요. 해방하다가 여기 남는 게 있기는 훔쳐왔어. 자, 우리가 이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절대값 했을 때, 자, 이 녀석이 크면은 어떤 축에 가까워요? y축에 가깝습니다. 네. 맞아요? y축과 근접. 자, 근데 얘가 작으면 어떻게 돼? 어떤 축과 근접해? x. 맞아요. x축하고 근접합니다. 이것도 사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자, y는 ax, bx, cx, dx가 있는데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 뭐 어떤 게 더 크냐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치? a, b, c, d 뭐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치? 맞아. 대수비기 했어서. 근데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건 짜치는 문제 잘 안 나와.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왜냐면은 이 기울기의 관계에 따라 우리가 그래프가 정해지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치? 맞아? 태호 괜찮아? 자, 근데 내가 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기하에서 배웠어. 우리가 하나의 직선을 정의하려면 태호야, 점이 몇 개 필요해? 하나의 직선을 정의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맞아요. 최소 2개는 필요해요. 그쵸? 맞아요? 자, 내가 점을 이렇게 찍어서 하나의 직선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방금 배웠던 1차 함수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야.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할 거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1차 함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자 서로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선생님 방금까지는 두 점을 찍어서 하나의 직선을 정의했기 때문에 직선 1차 함수 똑같은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많이? 자 엄밀하게 말하면요 직선의 방정식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알겠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직선의 방정식은 정말 내가 어떻게 선을 그리든 상관없어. Y축과 평행하게 그리든 X축과 평행하게 그리든 뭐 상관은 없어요. 알겠니? 이렇게 그려도 돼. 이렇게 그려도 돼. 다 돼. 괜찮니? 자 그런데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축과 평행한 거 돼. 기울기가 음수인 거 돼. 기울기가 양수인 거 돼요. 그런데 Y축과 평행한 직선은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기울기가 존재해야 1차 함수입니다. 이해됐니? 자 그런데 X축과 평행한 요 직선은 기울기가 0이에요. 왠지 아세요?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요 X값은 증가했지만 Y값은 증가하지 않았죠. 그러면 X값은 증가했지만 Y값은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얘가 0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기울어진 정도가 0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점선으로 찍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봐.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봐. X값이 변하지가 않잖아. 그치? X 증가량이 0이야. 그럼 분모가 0이죠. 너네 분모가 0인 숫자 있어? 정의하지 않잖아.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어요.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으니까 얘는 1차 함수는 아닌 거야. 근데 문제는 직선은 된다는 거지. 선은 맞아요. 선은 맞아요. 이해되니? 직선은 맞아. 그런데 1차 함수라고는 정의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단 이거 하나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하고 1차 함수는 같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암묵적으로 1차 함수라고 부르거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나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은 함수가 될 수 없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인지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니?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이거는 직선이야 이거는 함수야 라고 혼동되게 좀 얘기는 할 거야. 근데 둘이 같다고 봐도 무방은 한데 엄밀하게 따지면 둘이 같지는 않고 누가 더 포괄적인 녀석이다? 직선이 더 포괄적인 녀석이다. 알겠니? 왜냐면 1차 함수는 뭐를 정의해야 돼? 기울기를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은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것만 좀 구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을 정의하겠다. 왜? 결국 직선의 형태라는 건 이렇게 생긴 직선 제외하고는 사실 1차 함수랑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1차 함수 내용은 다 알고 가져가야 돼. 알겠니? 자, 직선의 방정식. 자, 이거 이제 영상 올릴 건데 얘들아 지금 내가 다른 애들 특강 공수2 듣고 있잖아.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차별을 두는 건 아니야. 걔네는 조금 더 빠르게 속성으로 가야 되는 거고 방학 기간이. 근데 우리는 뭐 여차하면 3월 초에도 진도 좀 더 나가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꼭 이번 방학 때 무조건 완벽하게 끝낼 거라는 목적까지는 아닙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너네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할 생각이야. 알겠지? 아무튼 자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보통 1차 함수라고 했을 때 식을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정의하죠.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정의하죠. 맞니? 그럼 보통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요. 이거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의한 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항하게 되면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실 이건 1차식이기 때문에 1차 함수꼴로 나타내거나 한쪽으로 이항해서 방정식으로 정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울기와 y절편을 확인할 수 있는 이 1차 함수식을 앞으로 표준형이라고 할 겁니다. 표준형. 얘들아 우리가 모든 식에는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거든요. 표준형은 뭐냐면요. 이 표준형을 봤을 때 이 그래프의 중요한 성질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기울기 y절편. 이해되니? 자 그런데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꼴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건 교육과정 외입니다. 옛날에는 들어가서는 지금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분하기 때문에 항상 일반형과 표준형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래니 우리 예를 들면은 봐봐 얘들아 2차 함수도 꼭지점을 나타내는 완전 제곱식이 있고 이거를 전개해서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럼 전개해서 나타내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일반형이 되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꼭지점과 위보 라보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표준형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1차 함수를 복습한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누구만 조심하면 돼? y축과 평행한 직선 하나만 조심하면 되니까. 괜찮아?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지금 1차 함수를 배우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라고 했죠? 기울기라고 했죠. 맞니? 그러면 기울기가 존재하려면 점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존재해야 돼. 왜? 증가량을 따져야 돼. 얘들아 점 하나만 가지고 증가량은 따질 수 없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증가량을 따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점이 2개 있어야 뭐가 형성이 돼? 결국은 직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러면 제가 점이 2개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점이 있다고 할게. 그래 직선이 있다고 하자. 이 직선 하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뭐라고 할 거냐? 자 A라고 하는 점을 정의할게. 얘를 내가 A, B라고 할게. A, B는 여기 이미 정해져 있는 점이야. 이해니? 이걸 두 글자로 항상 정점이라고 할 거야. 알겠니? 정점. 자,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점은 자, P라고 하고 내가 X, Y라고 할 거야. X, Y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변수가 될 것 같아. 그치? X, Y가 미지수가 될 것 같잖아. 그치? 그럼 이 새끼는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점이라고 할 겁니다. 이해되니? 얘는 동점이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얘가 움직이긴 하지만 여기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이라고 내가 가정을 할 거야. 따라오니? 자,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의 직선을 찾고 싶은데 점 2개를 정의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1차 함수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기울기라고요. 이해되니? 근데 그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한다?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첫 번째 x값의 증가량 찾자. 자, x에서 a를 빼면 돼요. 두 번째 y값의 증가량은 y에서 b를 빼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근데 우리 분수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양변에 자 y-b에다가 m 가로 열고 x-a 이렇게 쓸게. 상관없죠? 자 그러면 y는 뭐가 돼? m 가로 열고 x-a에 플러스 b가 되죠. 아니? 저는 앞으로 1차 함수의 식을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이해되니? 자, 잘 봐요. 그럼 이 a랑 b라고 하는 건 1차 함수 위를 항상 지나가는 무슨 점이야? 정점이죠. 아니? 자,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건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무슨 굵기? 기울기라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 기울기와 y 절편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 y 절편이라는 것도 결국은 0,k라고 하는 하나의 정점이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 좀 더 활용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만약에 y가 기울기가 1이고 뭐 0,3이다 라고 하면 y는 x 더하기 3 이렇게 빨리 구했잖아요. 그치? 맞아?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6,7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구했어? 이거 네모라고 한 다음에 빼기 6하고 7 대입해서 네모를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번거롭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y 절편을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정점이 주어지면 그 정점을 가지고 뭘 하겠다? 1차 함수를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아? 다들 따라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정점 하나 주어줘야 돼. 정점.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있어야 돼. 이 정점과 기울기로 우리가 뭘 하겠다? 1차 함수를 정의하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이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들을 당연히 머릿속에 가져가고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의 차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쵸? 그거를 기억하고 자, 두 번째로는 자, 1차 함수를 정의하는 이 기울기와 정점에 관한 식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엔 뭐 할 거냐?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우리가 1차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연구해 볼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말 그대로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y절편이 주어지는 거야. 절대 시험이 안 나와요. 알겠죠? 50년 전부터 이런 건 시험이 안 나왔어. 알겠니?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울기가 3이라고 해보자. 자, y절편이 0,7이라고 해보자. 자, 1차 함수 몇이야? 너무 어렵죠? y는 3x 플러스 7이야. 우리가 이런 걸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져요. 그리고 정점이 주어지는 거야. 이게 제가 정의했던 조건 두 개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새끼는 뭐가 되냐면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야. 예를 들게 마이너스 4라고 하자. 알겠니? 자, 그 다음 정점은 내가 마이너스 7, 플러스 8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직선을 어떻게 정의하겠다?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야. 요식 잘 봐요. 자, y는 반드시 뭐로 이루어져 있어? 기울기로 주어져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정점이 있어야 돼. 알겠니? 근데 부호 잘 봐. x좌표에는 a가 들어갔지만 y좌표에는 b가 들어갔죠. 맞니? 모든 함수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머리가 편해지거든요. 봐봐. 우리 이차 함수가 y는 ax 제곱이었던 거 기억하니?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을 때 우리가 2차 함수의 기본형 배웠어. 이거였던 거 기억나? 자, 이게 몇 차로 변한 거야? 1차로 변한 거야. 맞아요? 자, 그럼 얘는 y는 mx라는 거에서 x축으로 몇 만큼, a만큼, y축으로 몇 만큼, b만큼 평행이동이라는 걸 한 거야. 알겠니? 정의가 똑같다고요. 근데 물론 1차 함수는 이렇게 배우진 않았죠. 그치? 우리가 2차 함수 때부터 이렇게 이동했지?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반대로 1차 함수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 정점이 들어갈 때 x좌표에는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야 되고요. y좌표에는 그 증가량만큼 그냥 더하시면 된다는 거야. 은성아 봐야지. 너 나보다 수학 잘해? 아니지. 그럼 나대지 말고 봐. 알겠지? 나보다 수학 잘하면 그냥 박차고 나가도 돼. 근데 향후 10년간은 못 그럴 것 같은데 괜찮을까? 오케이, 좋아. 자, 갑니다. 자, 그러면 x하고 뭐가 들어가야겠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7 들어가? 부호 바꿔서 플러스 7 더하기 8. 얘들아, 천천히 한다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천천히 따라와. 알겠니? 그래서 혹시 기분 나빴어? 그러길 바래. 자, 오케이. 자,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기울기가 안 주어져. 그냥 임의의 두 점이 주어지는 거야. 자, 임의의 두 점이 주어졌다는 건 정점이 두 개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점이 두 개가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증가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는 건 기울기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찾을 건 뭐야? 당연히 기울기입니다. 알겠니? 기울기 찾자. 기울기. 자, 두 점 써보자, 그냥. 자, 하나가 아무거나. 1,2. 그 다음 거는? 3, 마이너스 5 정도로 하자. 됐니? 자, 그럼 기울기 찾자. 첫 번째 분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1하고 빼기 3. 그 다음 2하고 빼기 6. 왜요? 뭐 불만 있어요? 불만 있나요? 태아 불만 없지? 그치. 나 믿고 가자.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잖아, 그치? 자, 그럼 기울기 찾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 그치? 근데 문제는 어떤 거를 정점으로 둘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둘 다 정점이니까, 그치? 맞니? 호우야, 1번, 2번 할까? 얘로 할까? 얘로 할까? 호우야. 삿대질하면 내가 문제 어떻게 할까? 1컴만. 그치. 뭐 레이저라도 쐈니? 1컷만이죠? 네, 1컷. 난 살짝 당황했어. 나 사시가 아니긴 한데 살짝 당황했어.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4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정점을 이용해서 1차 함수를 구할 줄 모르면은 여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돼? x 플러스 k라고 가정한 다음에 둘 중에 대입해서 k 값을 구한 다음에 또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치? 이게 생각보다 번거롭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점을 이용해서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풀게 되면 좀 더 간단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게 세 번째 두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1차 함수 구할 때 괜찮을까? 자, 그럼 쓰레기 같은 1번을 좀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자, 2번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3번도 괜찮죠? 그치? 자,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뭐니? 우리는 기울기를 찾아야 되고 정점을 확인해서 직선을 정의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네 번째 볼 건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직선의 x 절편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y 절편이 주어질 때야. 자, 그러면 마치 뭔가 새롭게 있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x절편이든 y절편이든 어쨌든 좌표평면에 존재하는 좌표 중 하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x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자,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a, 빠이라고 정의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자, 0, b라고 가정하자.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기울기라고요. 기울기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기울기를 정의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자, a하고 마이너스 0, 그다음 0하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자,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리고 너무 고맙게도 이미 y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식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죠. 많이?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선을 정의할 때 이렇게 돼버려요. y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점점 쓸 필요 없어. 그냥 x 플러스 b 해버리시면 되겠죠. 맞니? 자, 근데 식을 구성한 걸 보니까 원준아, 우리 분모에 a가 조금 거슬린다. 그치? 양변에 몇 곱할까? a 곱하자. 그럼 ay가 되고요. 마이너스 bx가 되고요. 그 다음 뭐가 돼? ab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니? 자, 그 다음 bx를 이항할게요. 자, bx 더하기 ay는 뭐가 돼버려? ab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봐봐. ab 거슬려요. ab로 나눌 거야. 자, ab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몇이 돼버려? 1이 돼버린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a랑 b의 존재가 뭐야? x절편하고 y절편이었죠. 맞니? 아, 그럼 우리는 앞으로 x절편과 y절편이 있으면 바로 1차 함수를 정의할 수 있거나 이게 공식입니다. 알겠니? 절편과 절편 가지고 1차 함수 찾는 방법이에요. 자, 예시 들어갑니다. 해도 돼요? 예시 들어간다. 자, 그러면 x절편이 3이라고 하고 y절편이 마이너스 5라고 할 때 1차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y는 1 그냥 끝나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서술형 주관식 1번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이렇게 쓰면 탈락입니다. 얘들아,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든 1차 함수라고 하든 주어진 식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수학의 기본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 안 할 거면 1 더하기를 왜 2라고 써? 그냥 1 더하기 1이라고 쓰지. 그치? 맞니? 분모는 항상 분자로. 알겠죠? 따라오셨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조금 중요한 게 학교 선생님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해보자. 이거 감점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편의상 같다라고 하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다라고 했죠. 맞니? 그렇기 때문에 저거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기본적인 1차 함수의 내용들이에요. 따라왔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설명한 거냐면요. 22쪽부터 23쪽에 2-2번까지만 설명한 겁니다. 자, 좀 더 이어서 설명할 건데 다들 괜찮니? 네. 허이진 컨디션 괜찮아? 빨리 넣고 약 넣고 역시 학생은 마약을 해야 돼. 도파민을 좀 얻어야 돼. 원준이 3분 늦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제가 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거였죠. 결국 기울기와 정점이 중요하다. 그쵸? 기울기와 정점이 중요하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설명이 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겠니? 여기서부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봐봐. 자, 항등식. 갑자기 항등식? 항등식이라는 거 태호 언제 배웠어? 공통수학 1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죠? 그쵸? 맞죠? 우리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뭐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치? 갑자기 항등식이 왜 나왔냐면 봐봐. 내가 아까 썼던 직선을 좀 정리해볼게. 이렇게 되죠. 맞니? 자, 이거 좀 바꾸면 y 마이너스 b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많이? 잘 봐. 그러면 자, 제가 이 식을 보고 만약에 이 문장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실수 n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해볼게. 다시 한번 뭐라고? 실수 m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는 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1이든 100이든 마이너스 500이든 100분의 1이든 다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그게 성립하려면 여기 있는 y 빼기 b가 뭐가 돼야 돼? 0. x 빼기 a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맞니? 오케이. 그러면 그 만족하는 거는 x는 a가 되고 y는 b가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항등식에서 배웠던 거죠. 맞습니까? 좌변과 우변이 서로 똑같으려면 식이 똑같아야 돼. 그치? 맞니?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미지수를 제외한 개수와 상수항이 다 0이 돼야 된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치? 맞아? 말을 살짝 바꿉니다.
직선입니다. 자, 문장을 살짝 바꾼 거야. 제가 방금 이거는 다항식의 개념으로, 등식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치?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바꾼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으로 살짝 말을 틀어서 한 거야. 자, 기울기에 상관없이 직선이 지나는 정점이라고 돼 있죠. 많이? 봐봐. 기울기에 상관없다는 건 여기의 값에 상관없다는 거죠. 그치? 자, 직선이 지나는 정점이라는 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이 있다는 거지. 그치? 맞니? 그러면 m값에 상관없이 내가 x에다가 뭐를 대입하고 y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늘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치? 이 개념이 결국은 뭐랑 똑같다는 거야? 항등식의 개념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멘트가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항등식의 멘트랑 똑같다면 결국은 m값에 상관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x에다가 a 대입하고 y에다가 b를 대입하죠. 맞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문장에서 설명하는 건 좌표 평면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 x랑 y가 결국 좌표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x는 a, y는 b가 아니라 결국은 a, b가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이 a, b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정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니?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야. 어디 나오냐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29쪽에 168번 보세요. 29쪽에 168번이에요. 자, 29쪽에 168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직선 y는 m,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두 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이거 이해하면은 이렇게 생겼지. 그치? 맞니?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은 이렇게 되죠. 맞니?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에 상관없이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거야?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거야. 맞잖아. 얘가 봐봐. 내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가 100을 넣던 0을 100을 넣던 1000을 넣던 상관없잖아. 그치? 무조건 성립하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에 상관없이 2점 지난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찍어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얘가 무슨 점이 된다는 거야? 기울기에 상관없는 정점이 된다는 거야. 이거를 함등식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야. 은칠 기억나? 괜찮아? 서희 괜찮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또 볼게. 다른 관점에서 볼게. 자. 잘 봐. 그러면 기울기에 상관없이 직선이 지난 정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볼게. 내가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x는 a 그리고 y는 b 이렇게 있죠. 근데 얘들아 봐봐. x는 a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직선이죠. 선이죠. y는 b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직선, 선이죠. 맞니? 근데 A랑 B랑 X는 A랑 Y는 B랑 만나는 교점이 얘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X는 A라는 직선과 Y는 B라고 하는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세 번째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 항등식의 조건을 직선으로 정의했고 그 x는 a와 y는 b를 새로운 직선으로 정의해서 새로운 직선으로 정의하는 이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봐봐. 항등식은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잘 봐. 기울기에 상관없이 직선이 지나는 정점이 a, b잖아. 그럼 파란색이 봐봐.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기울기에 상관없이 a, b를 지나가니까 이런 직선도 될 수 있고 이런 직선도 될 수 이런 직선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직선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직선도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치? 기울기만 모를 뿐 a, b를 지나간다는 건 항상 일치하잖아요. 그치? 맞아? 근데 이 멘트 잘 봐. x는 a라고 하는 직선과 y는 b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모를
교점의 좌표 A, B를 지나가는 직선이다. 그럼 이렇게도 될 수 있네. 이렇게도 될 수 있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네. 이해됐니?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이거를 되게 천천히 엄청 강요했냐면 개념으로 돌아갈까요?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23쪽에 2-3번 봐봐. 23쪽에 2-3번 봐봐.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 밑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와 있죠. 맞니?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설명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앞에 봐. 자, 그럼 제가 어떤 문장을 쓸 겁니다. 이런 문장을 썼다고 해볼게. 자, 기울기에 상관없이 정점을 지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서희야, 기울기에 상관없어야 되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죠. 맞니? 그럼 얘네 둘이 무슨 방정식 하고 싶어? 연립 방정식 하고 싶죠? 여기까지 괜찮아? 정말로 연립해볼게요. 3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1, 4x 마이너스 2y 더하는 6 할게요. 자, 위에서 아래 거 더하자. 7x는 7이 돼버렸어. 완벽해. 완벽해요. 아주 깔끔해요. 그쵸? 자, x는 뭐가 돼버렸어? 1이 돼버렸어.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하자. 1을 대입하면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2. 그럼 y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1이죠. 맞니? 자, 그러면 결국은 기울기에 상관없이 요 직선의 정점은 몇 컴마 몇이 된다는 거야?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게 제가 파란색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거를 세 번째 있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 뜻입니다. 3x 더하기 2y 빼기 1은 0이라고 하는 어떤 직선과 그 다음에 2x-y 빼기 3이라고 하는 어떤 직선의 뭐를 지나가는? 교점을 지나가는, 근데 그 교점이 1, 마이너스 1이죠. 새로운 직선이다 라는 거야. 알겠니? 현욱이 괜찮아? 저 세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책에는 2-1번의 1번과 2-1번의 1번 2-1번의 1번 별표 한 점과 기울기 주어진 직선 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23쪽에 2-3번에 이건 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있죠, 그쵸? 거기다 별표해 주시고요. 이거를 너네가 그 밑에도 별표 쳐주시고, 그 밑에도. 아니다. 그거 두 개를 하나로 봐야 돼. 알겠니? 다시 한번. 1차 함수는 기울기와 정점으로 정의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자, 두 번째. 그럼 실수 m값에 상관없이 x는 a고 y는 b다. 이건 고1 때 배웠던 1학기 때 배웠던 함등식이죠. 그거를 넘어가서 이거를 기울기라고 정의했을 때 정점을 정의할 수 있는가가 두 번째. 세 번째, 결국은 얘를 0이라고 하고 얘를 0이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저 직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저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니? 이거를 너네가 한 몸으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야. 따라오셨어요? 원장님 괜찮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해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근데 함등식 조금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계속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얘들아, 이거 너네 2-3번에 2번 있잖아. 이거 제가 마지막에 설명했던 거, 이거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이거 그냥 외워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러기 싫어서 그래요. 알겠니? 내가 너네들한테 맨날 말하는 게 뭐야? 되게 중요한 거면 나 솔직히 말해서 유형 별로 안 나가도 된다고 하잖아. 그치? 너네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이제 이해했어. 그럼 앞으로 저 공식을 그냥 여러분이 외워서 써도 이젠 상관없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머릿속으로 꼭 가져가셔야 돼요. 써서 외울 건 아니야. 알겠지? 써서 외울 건 아니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우리 아직 1차 함수 구하는 것도 안 했지만 내가 가장 강요했던 이 세 번째를 그냥 먼저 해볼게. 알겠지? 자, 그러면 123번 봐봐. 123번 뭐라고 돼 있냐면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3y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뒤에 3,4가 써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122번 위에 문제를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 두 직선의 교점과 주어진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뭐라고 돼 있어? 다음 두 직선을 지나가는 교점과 이 3,4를 지나가는 직선 찾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치?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단순하게 문제를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네 둘이 연립방정식해서 좌표 하나 구한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찾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알려드린 거 쓸게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뭐를 지나가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이거를 항등식의 개념으로 해서 직선을 정의하면 2x 더하기 y 빼기 3에 기울기 가로 열고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기울기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건 다른 말로 고치면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태호 괜찮아? 자 근데 그 직선이, 그 의미의 직선이 누구를 지나간다는 거야? 옆에 있던 3,4를 지나간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 3,4는 우리가 새롭게 만든 이 직선에다가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대입해볼게요. 자, 3, 4 대입하자. 3 대입하면 6, 그 다음 4,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m. 자, 3 대입하니까 12. 자, 4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m 값이 몇이야, 현우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러면 이 마이너스 7을 다시 어디다가 대입하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찾으려고 했던 이 1참수가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분배 법칙해서 전개하는 거 천천히 해볼게요. 자,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자 분배하자 마이너스 28x 더하기 21y 자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항하게 되면 30x 마이너스 20y 다음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마지막으로 10으로 나누게 되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오죠. 맞습니까? 이렇게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선생님 솔직히 선생님 저 왜 이렇게 푸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연립해서 좌표 구한 다음에 두 점 가지고 직선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이 항등식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정의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3쪽에 여기 빈칸 좀 있죠? 오늘 진도 여기까지만 나올 거거든? 여기 빈칸 있죠? 좀 크죠? 그쵸? 요거 10부터 해서 이 세 줄 꼭 적어주세요. 지금 알겠니? 지금 적어주세요. 쉬는 시간 가져갈 테니까 꼭 적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시작할게요. 기본 문제부터 하고 갈게요. 그래도 너무 안 하고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자, 일단 103번 보도록 할게요. 103번. 자, 103번 보게 되면요. 자, 밑줄 치세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얘들아,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밑에 쓰세요. 양의 방향이다. 반식의 방향.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반식의 방향으로 45도만큼의 직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은채야, 여기가 45도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봐봐.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정의하는 거 이해되니 얘들아? 앞에 봐. 이렇게 정의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근데 이거는 결국은 45도를 기준으로 삼각비, 즉 탄젠트를 구한 거랑 똑같잖아. 그치?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니까 결국은 x 값의 증가량과 y 값의 증가량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써주세요. 결국은 기울기는 탄젠트 45도이고 탄젠트 45도에는 1이죠. 자, 그럼 기울기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정점도 정의됐잖아요. 그치? 네. 그럼 우린 직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 빼기 1입니다. 자, 그 전개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냥 전개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다음 104번 볼게요. 자, 점이 하나가 있대요. 자, 마이너스 10,1인데 이 점을 지나가면서 x축의 평행이 돼. 얘들아 봐봐. x축의 평행한 건 이렇게 생긴 거죠. 맞니? 자, 그러면 얘는 뭐가 일정해? 높이가 일정하니까 y는 1인 거죠. 맞습니까? 따라하니? 높이가 일정하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 거 볼게요. 106번. 자, 점이 하나 찍혀 있어. 자, 4,3이라고 돼 있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y축과 수직이잖아, 그치? y축과 수직이면 또 이렇게 생겼네, 그치? 네.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일정하니까 y는 3이라고 해야겠죠. y 좌표.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105번하고 106번은 x를 나타내는 식이 됐던 거죠. 그쵸? 이건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9번에 있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찾도록 할게요. 자, 109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3,-5라는 점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4,2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찾아야 돼? 기울기 찾아야 돼. 자, 기울기 찾자. x값의 증가량 3하고 빼기 4,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5하고 빼기 2. 자, 계산하게 되면 7 되는 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들아, 정점은 첫 번째 걸로 써야 돼? 두 번째 걸로 써야 돼? 상관없어요? 아까 상관없다고 했죠? 맞니? 자, 그럼 상관없으니까 y는 기울기 7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라고 하고 전개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7x 마이너스 26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뭐 계산 실수한 거 있으면 알아서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 112번 보겠습니다. 112번. 자, 112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x 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y 절편이 4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제가 아까 뭐랬어? x절편과 y절편만 가지고 1차 함수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고 했죠? 절편분의 x분의 그 다음에 절편, y절편분의 y 이 새끼가 1이다.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 오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답은 할 거야. 공식 쓰라는 의도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정리를 해주자. 양변에 8 곱하니까 마이너스 4x 더하기 2y 그 다음 요거는 8 이항에서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8은 0. 이게 어떤 형태다?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다. 이해됐니? 자, 아니면 이렇게 정리하자. y는 2x 플러스 4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거는 함수의 형태다. 설명이 괜찮아?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시험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냐 1차 함수냐 그거에 따라 식이 표현법이 좀 다르니까 이 정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좌표평면에 그리시오. 이런 건 하지 말자. 114, 5, 6, 7 빼세요. 114, 5, 6, 7 빼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19번. 자, ax 플러스 by 그리고 플러스 c는 0이라고 돼 있는데 자, 119번 보니까 부호가 각각 나와 있죠. a는 무슨 수라고 돼 있어? a는 양수야? 음수죠. 얘들아 봐봐. 봐봐. a는 음수죠? 무슨 생각해요? 마이너스를 대입하세요 그냥. 119번 뭐라고 돼 있어? b는 음수라고 돼 있죠? 뭐 대입할래? 그냥 마이너스를 대입하세요. 자, 마지막에 상수항은 c는 0보다 크다고 돼 있죠? 1 대입하세요. 왜냐면 봐봐. 은채 어차피 음수, 양수일 때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음수, 양수 아무거나 대입해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분면을 지나가는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냥 적당한 숫자, 양수, 음수 대입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리기 편하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자, y는 빼기 x 플러스 1이 되면서 자, x축 y축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나가는 사분면은 총 어디야?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총 3개 지나가겠죠? 자, 121번 보겠습니다.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더하기 k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이야. 아까 제가 썼던 식이랑 조금 다르게 쓴 것 같아. 그치? 맞아? 친구
이 새끼 또 다르게 알려줬네. 뒤지고 싶나?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여러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자. 좀 유동적으로 생각해봐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 3x 마이너스 y 빼기 6이죠. 맞지? 자, 잠깐 좀만 봐봐. 요거 그냥 내가 m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결국 제가 정의했던 식하고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까? 항등식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치? 그럼 결국 누가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연립방정식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태호 괜찮아? 그럼 결국 우리가 찾을 수 있는 x는 2고요. y는 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은채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긴 1차 함수랑 이렇게 생긴 1차 함수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정점인 거죠. 그렇죠? 내가 아까 적으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거 3개를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자, 기본 문제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넘어가서 1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형 몇 번까지? 9번까지 좀 진행하려고 해요. 자, 144번 보겠습니다. 자, 144번 보게 되면요. 자, 1,7이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5, 빼기 9 있다고 합니다. 자, 9점을 지나가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다. 중점 찾자. 자,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3,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기울기 나와 있어. 현우가 몇이야? 4. 끝났어.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이니까 전개만 하면 되겠죠. 그쵸? 기울기와 정점. 자, 그렇게 되면 4x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정의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8번. 자, 148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다. 자, 두 점을 지난 직선이 a, 빼기 6도 지난다. 자, 기울기 찾자. 자, 기울기 찾자. x 증가량 1 플러스 2, y 증가량 4 플러스 2 계산하게 되면 기울기 2야. 자, 태호야, 정점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아니면 아무거나. 아무거나 얘로 선택할게요.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1차 함수는 y는 2에 가르고 x 플러스 2에 뒤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전개를 하면요. 자, 2x에 플러스 2 이렇게 마무리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나간대? a, 빼기 6을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2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이니까 자,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되겠죠. 계산은 저보다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1번 볼까요? 자, 151번. 자,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겠대. 자, 근데 좌표를 보니까 여기가 0,2라고 돼 있고 여기는 4,0이라고 돼 있어. 다들 괜찮니? 자,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하고요.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이 당연히 뭐가 돼? 두 글자 합동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변의 길이를 확인해보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겠죠. 괜찮니?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1차 함수가 어디야? 직선 CD잖아, 그치? 직선 CD 어디니? 여기죠? 직선 CD가 여기야. 여길 찾고 싶대. 여기. 자, 그럼 우리 두 가지를 찾아야 돼. 첫 번째는 기울기고 두 번째는 정점이야. 맞아, 현우가? 네. 자, 그럼 정점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4, 2, 4니까 결국은 6,4 이게 정점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 기울기 찾아야 되는데 잘 봐 얘들아. 기울기. 자, 이 새끼 기울기랑 똑같잖아. 그치? 맞아요? 자, 태호야. 요 녀석이 기울기 구할 건데 x 몇 만큼 증가했어? y는 몇 만큼 증가했어? 다시 한번. y는 몇 만큼 증가했어? 마이너스 2만큼 증가했죠. 맞니? 얘들아. 마이너스 2만큼 감소한 거는 플러스 2야. 단어 선택 잘해야 돼.
마이너스 이만큼 감소한 거는 빼기가 들어가면서 플러스인 거야. 알겠죠? 지금은 마이너스 이만큼 증가했다라고 정의해야겠죠. 괜찮니? 말장난인데 제대로 읽어가야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결국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다들 됐나요? 자, 그럼 1차함수 찾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정규 제거 안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5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2번 보게 되면, 자, x절편이 2라고 돼 있어. 2,0이라고 돼 있고요. 자, y절편이 5라고 돼 있죠. 0,5라고 돼 있죠. 자, 이거 보자마자 바로 가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x절편분의 x. 자, 그리고 더하기 y, y절편분의 y는 1이죠. 여기까지 따랐나요? 자, 근데 이 새끼가 어디를 지나간대? 자, 4,a를 지나간다 라고 하니까 이걸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대입해서 a 값 찾으면 되겠죠. 뭐 계산은 제가 굳이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번.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돼 있죠? A가 있고요. 자, B가 있고요. C가 있어. 자, A 좌표는 마이너스 2,K가 되고요. 자, 그 다음 B 좌표는 K,7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 좌표는 2,6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제일 바보 같은 짓은 뭐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대입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기울기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맞니? 두 점만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다며 A, B로 만든 기울기나 B, C로 만든 기울기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죠. 맞니? 그럼 저는 첫 번째 A랑 C로 만들게요. 2 빼기 2니까 2 더하기 6 빼기 7 K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B랑 C로 가자. 2 빼기 K. 자, 그 다음에 6 빼기 7. 자, 이렇게 가겠죠? 계산까지는 제가 안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이 계산하셔도 되죠. 자, 그러면 155번에 아까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했잖아. 점이, 그치? 맨 밑에 보시면 밑줄 칠게요. 자, 세 점을 이루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얘도 같은 말이겠죠. 맞습니까?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 될 수 없는 거죠. 맞지, 은채야? 157번.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있어서 그런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설명했어? 우리 순열과 좌합할 때도 설명했죠? 맞습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조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걸 찾도록 할게요. 58번, 61번 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하도 써가지고 써지지도 않아. 하도 써가지고 응? 칠판이 갈렸어. 자,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있대요. 자, A 좌표부터 볼게요. 몇 컴마면 자, 마이너스 4,1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B라고 하는 거는 5,8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C라고 하는 거는 6,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B를 지나는 직선이 이등분한다. 자, 봐봐. 내가 아는 직선이 어디를 지나간대? 점 B를 지나간대. 이해됐니? 자, 점 B를 지나가면서 저 삼각형을 이등분하려면 A하고 C에 무슨 점을 지나가야 돼? 중점을 지나가야겠죠. 맞니? 자,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평행선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이 점을 지나가면서 얘를 이등분하려면 밑변을 이등분해야겠죠. 맞니?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새끼랑 이렇게 생긴 새끼랑 밑변의 길이는 똑같고 높이도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은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그렸던 그림처럼 B 지나고 중점 지나가야겠죠. 중점 찾자. 중점 둘이 더해서 2 나누니까 1, 둘이 더해서 2 나누니까 0 되겠죠. 자, 직선 찾자. 기울기. 자, 기울기 5 빼기 1, 8 빼기 0 하는 거 몇이야? 2. 그치? 정점은 얘로 가자. y는 2배의 x 마이너스 더하기 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답은 2x 빼기 2가 되겠죠? 이 거리 되겠죠.
자, 1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번. 오늘 7번까지 할게요. 7번까지 할게요. 알겠죠? 뭐 상관없긴 한데 마플도 조금 낼 거라서. 자, 161번 보면요.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대. 6까지 있네. 2, 4, 6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도 4, 4, 9, 6 이렇게 돼 있죠. 자, 도형이 이렇게 돼 있네.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직선이 0,1 지나가면서 이렇게 돼 있죠. 다들 따라오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요 직선은 기울기를 몰라. 하지만 y절편은 1인 건 나와 있죠. 0,1 지나가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직선이 0,1을 지나가면서 이 다각형을 몇 등분한다라고 돼 있어? 2등분 한다라고 돼 있죠. 맞니? 그럼 이 다각형의 넓이를 조금 구해 볼 건데 봐봐. 전체 넓이 볼게요. 자, 66에 몇이야? 36 맞니? 봐봐. 전체 큰 사각형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66에 36 맞아요? 자, 66에 36에서 2, 4, 8을 빼니까 몇이야? 66에 36, 36에서 8 빼니까 28 맞아요? 자, 봐봐. 28인데 얘를 2등분 했으니까 여기가 넓이가 몇이야? 14야. 잘 봐. 여기 넓이 14야. 무슨 모양이야? 토끼 모양이야. 여기 14야. 확인했어? 봐봐. 2 곱하기 2야. 넓이 몇이야? 사각형. 4죠? 자, 여기 넓이 4야. 그럼 여기 모양 넓이 몇이야? 10 이렇게 되죠. 확인했어요? 확인했어?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생각해야 돼. 윗변 1 여기 모르니까 K라고 하자. 곱하기 높이 몇이야? 4가 되겠죠? 곱하기 몇 분의 몇 한 개? 2분의 1 한 개 10이 돼야겠죠. 많이 태워요? 자, 곱하니까 몇이야? 2, 5, K는 4가 돼야겠네. 봐봐. 4 몇이 돼야? 4,4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K 값이 은치야 4가 나오잖아. 이 K 값은 이 좌표의 높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좌표 4, Y좌표 4가 되겠죠. 맞아? 그렇다고 해서 기울기 1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얘 몇 컴마 몇이야? 0,1이죠. X좌표 4, Y좌표 3. 몇 분의 몇이야? 기울기는? 3분의, 죄송해요.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문제도 뭘 구하래?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이거 대입하면 끝났네, 뭐 그냥. 그치? 네. 자, 해볼까요? 자, 앞에 봐. 자, 보고 판단해. 확인했어요? 아무거나 대입한다고 됐잖아. 그치? 선생님, 마이너스 1과 1일 때도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아무거나 대입했을 때 무조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치? 자, 바로 대입한다. A에다가 1, X, 마이너스 Y는 0이네. Y는 뭐가 돼? X가 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나가겠네. 그치? 그럼 어디 지나가? 1사분면하고 3사분면 끝났죠. 이게 제일 빠르고 편해요. 알겠죠? 이게 제일 빠르고 편합니다. 저 유형 7번 제가 안 풀 겁니다. 유형 7번 제가 안 풀 겁니다. 제목 자체가 무슨 점을 지난데? 점점을 지난데 그럼 뭐로 묶어야 돼? X랑 Y를 제외한 미지수로 묶어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165번은 뭐로 묶을래요? 첫 번째 쪽에 애초에 나와 있어. 실수 K 값의 관계 어때? K로 묶자. 166번도 K로 묶자. 167번도 K로 묶자. 이해되셨나요? 다 항등식이라는 거야. 근데 봐봐 얘들아. 그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직선처럼 생각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제가 적으라고 했던 그 세 개의 줄 있죠? 그거 다시 읽어보고 포인트 꼭 잡으세요. 알겠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숙제는 앞에 못한 거 해주시고요. 101번부터 128번까지 해주시고 144번부터 167번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05번부터 211번까지 합시다. 알겠니? 자, 은채야 마플 시너지 좀 꺼내줄래요?